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이폰은 왜 대각선 카메라를 쓸까라는 의문을 던지며 세계에서 가장 가치가 높은 기업인 애플, 그리고 그 애플이 향후 펼쳐질 메타버스 시장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예측하고 분석하는 영상을 공유해 보겠습니다. 들어가기에 앞서 본 영상은 기존의 주식 및 기업 분석 영상과는 달리 공식 자료를 토대로 만들어진 것이 아닌 제 개인적인 분석일 뿐임을 말씀드립니다. 2021년 아이폰 13이 출시되면 사람들의 가장 의문을 많이 자아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대각선으로 배치된 카메라입니다. 아이폰 12에서는 카메라가 그냥 일렬로 배치되었는데 반면 아이폰 13에서는 이 사각형을 따라서 정사각형을 따라 대각선으로 배치된 다소 이상한 모양을 보였습니다. 일각에서는 아이폰이 단순히 디자인 변화를만을 통해 뭔가 신제품의 출시에 의의를 두는 거 아니냐라는 의문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카메라 배치가 변한 것이 향후 메타버스 시장에서 아이폰이 어떤 위치를 점할 수 있는지, 애플이 어떤 위치를 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메타버스 시장을 중심으로 이 애플의 3차원 촬영 기술의 현재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분석하고 향후 애플이 어떤 행보를 보일지 예측하는 분석을 하겠습니다. 메타버스, 요새 아주 뜨거운 말 중에 하나가 메타버스죠. 그러나 아쉽게도 메타버스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의를 내릴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페이스북은 몇 달 전 사명을 메타로 바꾸었음에도 불구하고 메타버스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해서 하루 만에 주식이 25%나 하락하는 그런 참사를 겪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했을 때 메타버스의 가장 중요한 요소 두 개는 AR과 VR, 즉 2D 디스플레이가 아닌 3차원 디스플레이 및 오감을 함께 느낄 수 있는 그런 디스플레이 장치가 하나,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렇게 AR, VR용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3차원 촬영 기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중에서 애플은 현재 이 3차원 촬영 기술에서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이폰 뭐 X부터 지금 아이폰 13 프로 맥스까지 오면서 도대체 어떤 게 그렇게 바뀌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자아내게 합니다. 거의 비슷하죠. 외관이 좀 네모내진 거 빼면. 그러나 그동안 애플은 이 3차원 촬영, 센서, 기술, 소프트웨어, 개발 생태계에서 엄청난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3차원 촬영을 할 수 있는지를 아주 간략한 원리 두 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3차원 촬영 기술이라는 거의 핵심은 거리 계산법입니다. 2차원 그림, 2D 포토는 거리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다. 그러나 3차원은 이 거리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든 넣어야 되는 게 이 기술적인 요소, 가장 중요한 기술적 요소인데 거기서는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는 스테레오 비전이라는 거예요. 스테레오 비전. 우리가 오디오에서 두 개 레프트랑 라이트 그 이어폰에 그 헤드폰에 다른 소리가 들리면 그걸 스테레오 사운드라 그러잖아요. 비전도 마찬가지로 우리 실제 생물이 거리를 인식하는 원리를 이용한 게 스테레오 비전입니다. 이렇게 보면 카메라가 두 개가 있어요. 1번 카메라, 2번 카메라가 있고 이 카메라가 여기 가는 사람을 촬영할 때 어, 이 카메라가 보는 축에 대한 각도가 지금 다릅니다. 그쵸? 그래서 그 각도 차이가 이 세타가 어떻게 보면 이 거리 함수 죄송합니다. 이 거리가 이 각도차 세타의 함수로 표현이 됩니다. 이게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는 아주 고전적인 거리 측정 방법입니다. 그래서 x 거리가 세타와 d는 이 카메라 사이의 거리예요. 함수로 나타난다. 그렇고요. 두 번째로 쓰는 방법은 우리가 라이다라고 그러는 자율주행에서 쓰는 기술과도 상당히 유사한 기술인데 Time of Flight라는 방법입니다. 얘는 TOF 카메라라는 Time of Flight 카메라라는 특수한 단일 카메라를 사용하는데
이 카메라는 어 사진도 찍을 수 있지만 이 물체의 빛을 적외선 빛을 쏴서 이 물체에 이 빛이 맞고 이 광자가 맞고 돌아오는 타임 오브 플라이트, 이 광자의 비행 시간을 측정해서 그 시간을 거리로 환산합니다. 그래서 이 거리가 이 시간 측정에 대한 함수로 나타나고요. 딱 얼핏 보기에 이 빛의 속도는 무지하게 빠르기 때문에 이 초속 30만 죄송합니다.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컨드죠.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빠르나 현재 기술로는 이렇게 빛의 광자의 비행 시간을 측정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TOF 카메라, 타임 오브 플라이트 센서는 이 아이폰 프로 모델들에 들어가서 이제 아이폰 프로 모델들은 거리 계산을 이 타임 오브 플라이트 카메라로 하고요. 그다음에 이 TOF 카메라가 들어가 있지 않는 일반 모델들은 이 스테레오 비전 방식을 사용해서 거리를 계산합니다. 그러면 타임 오브 플라이트 기술에서 애플이 어떤 투자를 하고 있었는지 아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왼쪽에 보시면 아이폰 프로 모델이 있습니다. 이거 프로인지 프로 맥스인지 모르겠는데 이 후면을 보시면 이 카메라가 3개 있고 위에는 하얀색은 플래시고 뭔가 이 뭔지 모르는 원이 하나 있어요. 그렇죠? 이 원이 바로 타임 오브 플라이트 카메라입니다. 얘가 광자의 비행 시간을 측정해서 그 광자가 왔다 갔다 한 시간을 바탕으로 이 뎁스를 뽑아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비행 시간을 정확하게 측정하려면 이 측정 센서가 무지하게 민감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폰 13 프로부터는 이제 소니가 SPAD, Single Photon Avalanche Diode라는 이 아주 민감한 포토 다이오드를 기반으로 이 TOF 카메라를 제작해서 아이폰에 공급 중이고 제가 알기로는 2023년까지 독점 공급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내부 정보는 아니고 공개된 정보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한국 기사는 거의 없고 일본 아니면 미국의 기사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 TOF 카메라 프로 모델들은 이 TOF 카메라를 써서 아주 쉽게 거리를 측정합니다. 그런데 여기 문제가 있는데 이 센서가 비싸죠. 비쌉니다. TOF 카메라가 카메라 모듈로 사면 아무리 싸도 한 150불, 200불은 합니다. 그러니까 얘를 안 쓰고 내가 3차원 촬영을 하고 싶으면 스테레오 비전을 써야 되죠. 이 스테레오 비전은 거리 X가 뭐에 대한 함수? 세타와 D에 대한 함수로 나타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측정하는 것은 이 세타입니다. 이 세타를 측정하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역으로 역산해서 x 즉 거리를 뽑아내는 겁니다. 그러나 이 스테레오 비전에는 굉장한 문제가 있어요. 뭐냐 하면은 자, 여러분 이제 밑에 수직 보지 말고 생각해 보세요. 거리가 멀어지면 거리가 가까웠어요. 그쵸? 그다음 조금 멀어져요. 더 멀어져요.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거리에 따른 세타 차이가 작아져요. 그런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거리가 아주 멀어지잖아요. 그럼 세타 측정을 조금만 잘못해도 거리는 굉장히 틀리게 측정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아주 큰 문제죠. 얘를 수식으로 풀어보면 사실 이게 지금 d세타 오버 dx가 지금 거리에 따른 세타 차이잖아요. 이렇게 근사할 수 있죠. d가 아주 x에 비해서는 카메라 사이 거리가 아주 작으니까 결국에는 뭐예요? 이 분모 보면 x가 커질수록 d세타 오버 dx는 계속 작아집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거의 다 왔어요. 이제 왜 아이폰 12가 하필이면 이 대각선 카메라로 카메라를 배치했는지 이제 보이죠. 자, 이거 d세타 오버 dx를 조금이라도 키워야 되죠. 그쵸? 우리는 세타가 조금 잘못 측정돼도 x가 별로 잘못 측정되길 원하지 않아요. 그쵸? 그럼 얘를 키워야 돼요. 얘를 키우려면 카메라 사이 거리를 최대한 벌려야 되죠. 여러분 아주 극한으로 생각해 보세요. 카메라 거리가 아주 멀어요. 그러면 이 세타 차이를 측정하기 쉬워요. 근데 카메라 거리가 아주 가까워요. 그러면 세타가 거의 안 달라져요. 그쵸? 그래서 애플은
어, 프로 모델은 아니고, 예, 프로가 아닌 일반 모델에 한해서 이 두 카메라 사이 거리 D를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카메라를 배치했던 겁니다. 그럼 미스테리 solved, 그쵸? 의문이 풀렸어요. 왜 이따구로 만들었는지 의문이 풀렸는데, 그러면 자, 이런 3차원 촬영 기술을 도대체 어디다 쓰냐? 여러분 아주 잘 쓰고 있어요. 어디 쓰고 있냐면 바로 인물 사진 모드에 쓰고 있어요. 자, 인물 사진 모드, 왼쪽에 인물 사진 모드를 보면 포커스를 여기다 맞췄죠, 가운데에다가. 근데 이 포커스가 안 맞는 부분은 다 블러가 됐죠. 이거는 우리가 옛날에 이제 DSLR 같이 아주 조리개가 큰 조리개가 많이 열리는 애들도 이제 아웃 포커스라 그러죠. 이 포컬 뎁스가 얇다 그러나? 아무튼 그 아웃 포커스와는 다릅니다. 이거는 거리를 측정해서 이 배경에 인위적으로 블러를 해준 거예요. 여기서는 지금 이 스테레오 비전이 쓰입니다. 이건 저는 이제 프로 모델은 아니고 일반 아이폰 12 모델인데, 여기서도 사진을 찍게 되면 자, 두 개가 같이 나와요. 지금 RGB라 그래서 일반적인 사진이 나오고 뎁스 맵이 나와요. 뎁스 맵이. 이게 지금 어, TOF 카메라건 스테레오 비전이건 뎁스를 한 포인트, 그러니까 뎁스가 하나의 숫자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미지처럼 좌표에 따른 뎁스가 이렇게 좀 저해상도 이미지로 나오게 돼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허옇게 된 부분 말고 이쪽에 백그라운드 이런 부분들을 다 블러 처리를 해주게 되면 인물 사진 모드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하나 더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 프로 모델에서는 TOF 카메라, 그 다음에 일반 모델에서는 스테레오 비전을 쓴다 그랬는데, 그럼 둘의 성능 차이가 있냐? Yes, 예, 성능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음식 사진 같은 거 찍을 때 프로가 훨씬 더 인물 사진 모드가 잘 돼요. 그 이유는 스테레오 비전을 쓰는 일반 모델들은 거리가 지나치게 가까워지거나 거리가 지나치게 멀어지는 경우에는 조금 해상도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그 거리 맵 뽑기가 어려운데, TOF 카메라를 쓰는 애들은 아마 아이폰 스펙이 한 20cm 넘어가 20cm부터 한 3m까지는 굉장히 거리를 정확하게 뽑아낼 수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제 응용 사례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어, 뭔가 이상해요 지금. 왜냐하면 저는 이제 여러분이 3차원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이렇게 단일 사진 3차원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막 3차원 모델링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그럼 이걸로 3차원 모델링을 할 수 있나요? 예, 3차원 모델링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2021년 9월에 열린 WWDC. WWDC는 이제 Worldwide Developer Congress, 월드와이드 디벨로퍼 콩그레스의 약자인데, 이게 말이 월드와이드지 사실 이건 애플이 개최하는 애플의 제품 개발 설명회예요. 이 WWDC에서 이제 리얼티 킷 2라는 것을 출시하면서 애플이 앞으로 이 메타버스 생태계, 이 3차원 촬영 생태계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비전을 상당히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어, 이게 여담으로 말하자면 애플은 너무 이 개발자에 대한 지원이 정말 좋아요. 이 WWDC 제가 여기 링크 걸어놨으니까 혹시 개발에 관심 있는 분들 여기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진짜 어, 뭐 삼성이 사실 뭐 이런 쪽 소프트웨어 생태계는 갖고 있지 않지만 정말로 많은 회사들이 이거는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발자 입장에서. 어쨌든 그래서 뭐를 출시했냐면은 이렇게 이분 보면 이 의자를 이렇게 뺑글 돌면서 의자의 사진을 쫙 찍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러 개 찍은 3차원 사진들이 있잖아요. 정확히 말하면 이제 RGB와 뎁스맵이죠. 얘네를 합성해가지고 이렇게 모델을 만들어요. 그럼 얘는 CAD 모델처럼 그냥 어떻게 돼요? 뭐 돌릴 수도 있고, 뭐 눕힐 수도 있고, 키울 수도 있고, 작게 만들 수도 있고, 이렇게 진짜 3차원으로 물체를 촬영하는 그런 그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키트를 얘네가 출시를 했어요. 이 리얼티 킷 2는 애플 디바이스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심지어 무료예요. 네, 이게 정말 어메이징한 부분이 기존에도 이런 소프트웨어들이 많았는데 이건 다 유료였거든요.
근데 얘네는 무료로 자기네 디바이스에서 한해서 이렇게 사진을 바탕으로 모델링을 해주는 라이브러리 SDK를 출시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AR과 VR 부분에서 3차원 촬영 부분의 생태계는 굉장히 빠르게 구축이 되고 있어요. 예, 그러면 이제 3차원 촬영 부분 하고 있으니까 이제 앞으로 얘네가 어떻게 될지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럼 좀 숫자적인 부분 볼게요. 향후 방향성을 보면, 자, 애플의 이건 공식 자료입니다. 이제 레버뉴 바이 쿼터에서 여기 보면 자, wearables home이라는 카테고리가 있어요. 이렇게 이게 지금 전체 매출의 11.9%를 차지했어요. 21년도 4쿼터에서. 자, 매출은 147억 불이었고 테슬라의 4쿼터 매출액이 177억 불입니다. 네, 얘네가 지금 그 뭐 애플 TV? 우리나라에서 애플 TV 본 사람은 없죠 거의. 어쨌든 뭐 애플 TV와 뭐 애플 워치, 그다음에 이어폰 이런 걸로 거의 테슬라만큼의 매출을 냈어요 작년에. 그래서 여기서 저는 이제 디바이스가 혹시 하나 더 해지지 않을까. 여기부터는 완전 그냥 제 망상입니다. 이렇게 애플은 어, 21년도 9월에 이 AR, VR 개발에 대한 개발자 생태계 구축이라는 비전을 굉장히 명확하게 제시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는 아마 22년 9월쯤에는 애플 글래스에 대한 어떤 비전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자 3D 컨텐츠 향후의 메타버스의 핵심이 될 3차원 컨텐츠를 자 생산할 수 있죠. 여기는 어떻게 돼요? TOF랑 스테레오죠. 얘 강화할 수 있죠. 뭐 이건가? 뭐 AR 킷, 리얼티 킷, 뭐 이런 어쨌든 뭐 SDK들이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킷들이 있어요. 자 배포할 수 있죠. 배포 앱스토어죠. 그럼 이제 이 3차원 킷을 소비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지 뭐 오큘러스 리프트 같은 그런 디바이스 아니면 애플 글래스 같은 디바이스 이런 것이 출시되면서 메타버스 생태계 아니면은 우리 AR, VR 생태계의 생산, 가공, 배포, 소비 모든 서플라이 체인을 다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메타버스의 1등 기업으로 애플이 떠오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제 희망, 망상 뭐 이런 거를 공유를 해봤습니다. 사실 애플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기업 중에 하나고 애플의 그런 기술 아니면 애플의 뭐 하드웨어를 포함해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예. 어쨌든 여기까지 이제 제가 약간 제 뇌피셜이 아주 많이 들어간 분석에 대해서 공유를 드렸고 다음번에도 이렇게 좋은 기업 분석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길 희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